주식시장이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마감 1시간 전에 볼크루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볼크룰의 완화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시장 전체를 1% 넘게 올릴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 모든 재료에 대해서 특히 호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나스닥 시장이 일단 끌고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은 좀 괜찮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제 다른 나라 시장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주식은 이 센터장님 저 잘 아시는데요. 옛날 이제 개인적으로 금융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아마 2월 이렇게 중순위에 한순간에 좀 무너졌었죠. 예, 그렇죠. 이게 아마 이 브렉다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격리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한순간에 좀 무너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3월 중순이 고비였었는데요. 예. 이때 우리 주식의 1453에서 떨어져서 1000 밑으로 떨어진다는 시각, 또 올라간다는 시각, 올라간다는 시각이 상당히 좀 이렇게 소수였었죠. 주가가 거기서부터 좀 올라가서 코스피가 한 50% 정도 올라갔는데요. 예. 사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시장이라는 건 올라가면 저항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지금 이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강 상태 이런 예. 거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가 주춤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2차 파동이 온다. 7월 위기설이다 해서 이 대목을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 경제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정도로 이걸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국내 시장이나 이런 데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조금만 나빠지게 되면 많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19가 2차 확산이 돼서 이게 이제 세계 경제에다가 굉장히 영향을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반영하는 형태로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19가 2차 확산이 된다고 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2차 확산이 되는 여부에 있어서는 종전의 1차 확산 때 것처럼 격리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예, 그렇죠. 요 문제가 이제 다시 경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요거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격리시킨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 경기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 이렇게 감염 때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마지막에 이렇게 탄약이 있겠느냐, 여기에는 최후의 안전변 역할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3월 중순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 사람은 이런 시각이죠. 코로나 문제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선 거리두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의 감염을 중시한다 이래 보면 이렇게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하니까 사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빨리 재개시킨다면 그만큼 이 거리두기 했던 것이 붙으니까 베이스 팩트에서 경기가 빨리 오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세단님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코로나 문제에서 사람이 좀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안 됨으로써 어렵게 된다면 최고 통수권자는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두 문제에서 더 어려우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중하위 계층들은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 경제 활동이 빠르게 재개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2차 대감염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러한 쪽의 모습들이 더 빨리 전개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이 이렇게 미국의 대선이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1에서 2년 동안 지금의 트럼프, 아베,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 마크롱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고 통수권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우리나라는 뭐 5년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전부 교체할 수 있는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서 보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는 대부분 다 이 스테이트맨이 아니라 이 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중시한다면 예. 아무래도 지금 자기 자신의 표심을 위해서는 정치라든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표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2차 대감염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 경제 활동이 종전처럼 돌아가서 격리를 시키는 측면은 좀 적지 않겠냐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의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측면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이 컸으니까 사실 페드를 비롯해서 다른 중앙은행이 입장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은 중앙은행 정책에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이렇게 미국에서 있습니다. 미국은 이거 부정적이다 보니까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수익률 곡선의 금리 상한제를 변동시켜서 사실 그 정책의 제3의 대안이 있는 이런 상태고요. 예.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임시회의 때 투기 등급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이거든요. 요거 개념은 뭐냐면 원래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은 신뢰를 바탕에 국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번에는 우량 회사채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트리플 B 등급의 투자 적격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다면 이걸 기업 입장에서는 잘 관리했는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트리플 B 등급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자기 자신의 신용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까지 예. 안아주는 예. 그래서 무제한 그 이렇게 채권에 이렇게 매입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은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2차 대감염이 돼서 경제 활동이 안 되면 사실 중앙은행이 탄약이 부족해서 예. 3월 달에 것처럼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아마 2차 파동력이 그다음에 7월 위기설 이런 건데요. 예.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겠냐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예, 낮다. 일단 이제 그 2차 팬데믹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처럼 경제를 강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 통제를 해서 경제가 셧다운이 되는 형태로서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에러 교수가 얘기했던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1차 때는 노버디 도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황장했지만 예. 지금은 한 3, 4개월 지나가면서 코로나의 실체를 이해하고 예. 비록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생활 속에서 이런 코로나 문제를 이렇게 적응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2차 대감이 있어 1차 대감과 2차 대감은 똑같은 각도로 증시라든가 경기에 이렇게 된다 하는 예. 이런 시각은 사실 경제라는 것은 학습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런 것은 예, 예. 상당 부분 똑같이 대비시키는 관점은 이렇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아무튼 가장 큰 스승 중에 하나는 경험이니까 경험입니다. 경험을 한번 네네네. 해봤다라고 아주 하는 좋으신 것이 지적이십니다. 예, 1차하고 2차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을 얘기하면서 그 많이들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나쁜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높은 것이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종전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노멀 대비해서 뉴노멀 환경이죠. 예, 우리가 이제 경기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과거 이론이죠. 예, 요거는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게 주가다. 실물 경제를 반영해 금리다. 그래서 파이낸스가 금융이 실물 경제 팔로링 뒤늦게 반영한다는 이런 측면에서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사실 종전의 것처럼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실 경기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금융이 선도원을 리딩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돈을 많이 뿌려서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웰스 팩트,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거든요. 예.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갔으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경기가 받쳐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2분기가 코로나에 의해서 최대 피해이다. 그러면 2분기에 경기가 반영되는 2분기에 경제 현상이 이렇게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 7월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2분기에 가장 피해를 미쳤던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 7월 어닝 시즌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피해가 확인된다고 본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예. 이미 그거는 지나간 자료입니다. 예. 투자라는 건 미래를 그렇죠. 반영하는 미래를 겁니다. 보는 거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비관론을 제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러나 사실 1분기는 지나간 시점이고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그 7월 이후의 모습에 있어서는 최소한 4분기 이상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의 예.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예. 점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느냐. 예. 일부 분들이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2분기의 경기가 경기 성장률이 이렇게 확인되면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얼마나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예. 그런 시각에서는 사실 그 투자는 과거 지표의 반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IMF에서 그 경제 전망치 새로 내놨는데 내년도 2분기 정도가 되면 2019년 1분기 정도의 경제 수준을 회복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분기 정도의 텀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네.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게 상당히 회복되는 거를 반영해가고 있는 게 네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그 앞으로 주식시장 이런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사실은 코스피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같은 대표 지수의 의미를 가지고 이 주가 전망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표 지수 가지고 증시를 진단된다든가 그다음에 증시를 전망하는 시각에선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가 하나고 코로나 시대에서는 언택이라든가 해서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 이때는 1등만 살아남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대기업이 이렇게 유난히 큰 거냐.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그쪽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기업의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화되는 것이 사실 그 미국의 증시 모습입니다. 예. 이 셈만 보세요. 지금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이렇게 올라가지만 우리는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한 단계 지나서 컨센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지금 미국에 한번 보면 빵주라든가 마가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렇죠. 이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 지수 가지고 주가를 진단해내든가 전망한다든가 이런 시각보다는 이런 업종별 차별화 내지는 집중화 현상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봐야 시장이 보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는 코로나 가지고 모든 걸 결부시킵니다. 이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라 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산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업종의 알파라는 예. 개념에서 앞으로 떠오를 업종, 투자는 미래니까 예. 이런 업종들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예. 그게 공교롭게도 영어 이니셜로 보면 코로나입니다. 예. 코는 클라우드, 오는 온노드, 그다음에 로는 리모트, 예. 다시 오는 온스트리밍, 예. 그다음에 N은 넷플릭스 5G, 그리고 A는 AIG,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렇게 집중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 집중화 이게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밑에 계층이 지금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 밑에서 이렇게 두터운 계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적자, 물론 자기 자발적으로 소득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 군주 세력들은 이렇게 대부분 다 정치꾼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표심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 걷어서 밑에 사람 주는 이것이 지원금이든 뭐든 해서 그 사람들의 구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먹고 자고 하는 문제죠. 많은 그렇죠. 사람이 인기주, 예. 주도주 관계없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뭐냐?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중산층 무너졌으니까 시장 인구수가 많고 그다음에 밑에 계층은 자기 소득 대비해서 소비 성향 쓰는 게 소비 성향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인구가 크고 소비 성향이 크면 마켓 사이즈는 커지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에서 밑에 계층들 거기에 이제 바텀 오버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 밑에이죠. 이런 비즈니스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뭐 이렇게 뭐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CJ 음식료 부분이라든가 해서 음식료 업종들이 예, 미국도 그렇죠. 그렇고 한국도 한국도 많이 그렇고. 뜨는 예. 이 배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면 이러한 디커플링을 넘어서 컨센트레이션이 되는 상태에서는 대표 지수 가지고 코스피냐 코스닥이나 그다음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이런 대표 지수보다는 사실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시각이고 예.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 여부와 관계없이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라든가 인구 피라미드에서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바텀업 비즈니스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지금의 뭐 2차 논장 폭락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를 보는 것보다도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업종 중에서 바텀업 비즈니스 되는 곳, 그래서 예로 들어주신 것이 음식료 네네. 이쪽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은 이 정도가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율이 상당히 좀 변화가 심합니다. 네. 많이 갔을 때에 원달러 환율이 1260원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또 1100원대로 그러니까 뭐 굉장히 후반이지만 내려오기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1210원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분인데요. 예, 그렇죠. 한 가지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환율은 50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극히 정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왜냐, 예. 우리 환율은 리드노메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1달러의 4자릿대 환율입니다. 예, 우리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랑 좀 다른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1대 4자릿대 환율에서 하루에 뭐 20원, 30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다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1대 4자릿대 환율에 있어서는 그날 환율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는다. 환율은 주가는 다르다. 주가는 그날 환율에서 수익이 결정되지만 사실 일부 달러 투자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달러는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날 흐름에 주식처럼 민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날 시장 환율에 대해서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예, 대체로 보면 피보레이트 중심 환율 가지고 좀 이렇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환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예. 꼭 좀 국민들한테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올해 코로나 여부와 관계없이 1달러에 1200 피보라이트에서 상하 50원 움직이는 환율에 대해서는 거의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예, 아마 벗어난 적이 3월 달에 일시적으로 1285원까지 온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에 춤추다 보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이때 유명한 그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융사 CEO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 블랙마켓에서 환율이 1,500원, 1,700원 정도 올라간다. 예, 코로나 사태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를 때는 믿을 수 있는 통화만 사야 된다. 해서 대부분 다 은행 PB라든가 이런 쪽에 달러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예금 잔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날 움직여서 환율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잘못된 판단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센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50원 정도 올라가는 것은 1대 4자릿대 환율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 좀 받아들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4자릿대 환율에서는 수출은 계약 기간에서 다른 주가보다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피볼레이트 중심 환율 가지고 이걸 좀 바라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위원님과 같이 그동안에 근무를 상당 기간 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났고요. 그때서부터 아무튼 위원님께서 외환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수로서 계속 현재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미국 그 전미경제연구소의 판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달에 미국 경제가 드디어 이제 11년 만에 정점을 치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침체 기간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이번에 2월 달에 전미경제연구에서 미국 경제 장기 저는 최장의 경기 호황 국면이 마무리됐다 하는 건 뭐 이건 MBR이 아니더라도 다들 아시죠? 그렇죠. 뭐 이건 뭐 그때부터 코로나 문제 때 브레이크다운이 예. 되니까 아주 지표가 수치로 떨어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왜 2월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미국의 경기 저점 판단은 2분기 연속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렇게 경기 침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2분기 연속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 회복기다 하면 그 사이에 저점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대체로 경기 저점은 MBR에서 보면 이렇게 2월 달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분기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9년 2분기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2월 달로 했던 것은 코로나의 특성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일단은 경기 저점은 뭐 올해 2분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경기 저점은 2분기고 월별로 보면 저점은 5월 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이렇게 대체로 월별 지표로 보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이 경기를 할 때 우리가 방송에서 저도 포함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쪽의 얘기를 좀 하지 마십사. 예. 왜냐 코로나 사태는 노바디 노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이런 루비니 교수도 앞으로 경제가 greater deflation, 경기가 더 떨어진다. 그런 예. 반면에 또 하나의 석학인 버냉키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V자라든가 U자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많이 속해 있는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V자형 이렇게 해서 예. 제각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예측에 대해서 공신력 있고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한데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서로 제각각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각각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여러 그 나름대로의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방송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하는 이런 쪽의 표현은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혼란을 초래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 이후서부터 경기가 브레이크다운 상태에서 지표가 고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 3분기, 3분기, 4분기는 확실히 지표는 좋게 나올 겁니다. 그것도 예. 아니요 10% 이상 지표는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분기, 4분기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하는 것은 내년에 1, 4분기 정도 MBA에서 판단한다. 왜냐? 예. 2분기 연속 경기가 회복된다. 그래서 공식적인 경기 회복은 사실 내년 1, 4분기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의 베이스 이펙트를 한다 하더라도 지표 성장이 되니까 자 경기의 저점의 골은 아주 깊어질 역사적으로 네. 가장 깊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기조고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세도 최소한 우리가 많이 명확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로 따진다면 V자형이나 U자형 정도 이런 네. 시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확실히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네. 시청자분도 제가 아니라 시청자분도 아실 수 있는 대목이다. 예. 왜냐하면 거꾸로였기 때문에 예. 거꾸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이스 픽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자,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V자 형태나 U자 형태가 될 거, 이거는 이제 분명하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그 V자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또 굉장히 그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것이 또 한 번 이게 떨어지는 더블 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그 케이스로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빠르게 금리도 내렸고 많은 정책을 취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한 번 내려가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더블 딥이 올 거냐, 미국 경제. 네. 그게 지금 상당히 그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더블딥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렇죠. 이제 미국 경제가 루비니 교수처럼 경제가 계속해 떨어진다. 주가가 3월 달에 이렇게 폭락이 올 것이다 하는 시각은 이제 한 단계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좀 회복되니까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3분기, 4분기는 경기가 확실하게 지표는 좋게 나올 거다. 예.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되는데요. 사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측면의 주가는 이렇게 주가가 2분기 정도 선행한다면 그런 쪽은 이제 내년 쪽이나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그렇죠. 되겠죠. 예, 예, 일단 예.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예. 경기의 실물 경제에 리딩하는 측면에서 아직 영향을 주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자산 소득들이 지금 어쨌거나 주식 소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정책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의 이게 프라이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소득이 늘어갔던 부분이 이제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이 예. 연결되는 부분을 각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 주가가 50% 이상 올라간 부분에 의해서 일부 종목에서는 뭐 100% 이상 올라간 요 부분에 의해서 사실 그 경제가 끌어올리는 부분이 내년에 들어서 경기가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WG장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예. 이런 국면은 아니지 않느냐. 예. 만약에 그렇게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요 두 번째 저점 상태는
첫 번째 저점보다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예.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이게 이제 W자형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진 만큼 여기 떨어진다. 이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이 투자자들 굉장히 입장에서 불안해질 불안해지는 수밖에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세를 때린다면 저점으로 해서 추세를 떨어뜨리면은 사실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 뭐 전후 최장에 이런 거 마찬가지 추세를 때릴 때는 사실 많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나 예. 하는 것을 예.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경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도 뭐 2차 파동 저점이 온다면 과거처럼 이 저점이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건 아니다. 지금 주가가 한 50% 올라갔으니까 예. 그 웰스펙트에서 쓰지 않느냐. 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느냐.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에서 돈 풀겠습니까? 대자리 때 그렇죠. 되는데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시각에서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항상 지금 상태에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는 게 지금의 환경이죠. 우리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쪽에서 하는데요. 이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적응이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지금이 이례적 환경이야. 지금의 새로운 환경이 지금의 정상적 환경이다. 그러면 이례적으로 코로나 이전 부분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예. 그러면 지금 맞게끔 정책이 가는 거죠. 예, 부동산 그렇죠.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규제든가 수요 억제책에서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양상 등에서 현 정부가 21번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21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센터장이 아마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면 21번째 3년 만에 하면 좀 창피스러울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돼버렸겠냐. 왜냐? 자, 이제 지금은 돈이 100에서 지금 1000 풀렸는데 1000에 맞게끔 모든 것을 가격 변수를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죠. 예. 근데 100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1000까지 올라갔다 하는 부분에 부동산 게 올라가니까 저거 비정상이다, 투기다 해가지고 잡겠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대책, 부동산 두더기식이다. 두더기식 하면요. 쫓아가면 두더지 구멍은 누리긴 하지만 그 두더지가 밭을 전부 흐리지 않습니까? 예. 두더지를 잡으려면 뭐냐? 농사를 막으려면 앞서가서 거기에 막여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의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정상.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서 자산 시장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